이별 후 그 사람, 후폭풍이 올 사람인지 아닌지 딱 10초면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후폭풍 가능성 확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이별하고 나서 제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그 사람 태도가 너무 단호할 때잖아요? 저렇게 단호한데 절대 안 오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단호하면 후폭풍이 없다. 이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단호해 보였던 분들이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세게 후폭풍을 겪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결국 지금 상대가 차갑다고 해서 후폭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흔들려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후폭풍은 겉태도가 아니라 이별 처리 방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별을 완전히 끝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이별이 어떤 구조였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이별 후 후폭풍 오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 관계였을 때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유독 괜찮은 사람 같았던 적이 있나요? 사람은요, 나를 좋아해준 사람보다 나를 다르게 느끼게 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냥 평범하거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 앞에서만 서면 이상하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았던 경험. 너랑 말하면 정리가 잘 돼. 역시 너랑 대화해보길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관계라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특정 사람과 함께 활성화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은 사랑보다 더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험을 잘 지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남아요. 저 사람이 있었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지 않았나? 헤어진 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를 겪다가도 예전처럼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들고 예전처럼 자신감이 안 생기고 예전처럼 편하게 나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비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비교가 반복되면 이때 그리워지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후폭풍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가 좋았던 기억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선물을 많이 해줘서도 아니고 이벤트를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반응 속에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비춰졌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헤어진 뒤에도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이별 당시에는 단호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에 확신 있는 답을 못 찾는 순간 후폭풍은 그때 시작됩니다. 나를 저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 관계가 그 사람에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경험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과거 우리의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후폭풍으로 남을 구조인지 아래 링크에 여러분들의 연애 서사 자세히 적어주시면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기대를 접어야 하는 이별인지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별 후 후폭풍 오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상대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관계였을 때 설마 내 편이라는 말을 무조건 편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 말에 다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건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의지가 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안전기지는 이거예요. 힘들 때 도망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하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 즉, 그 선택은 잘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 말 뒤에 그래도 나는 너의 편이야 가 늘 깔려있던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살면서 늘 선택해야 할 순간, 책임져야 될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할 순간들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괜찮은 걸까? 반대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주되 그 판단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실수를 해도 버려질 것 같지 않았고 솔직해도 괜찮았고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던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해요. 이 정서적 안정감은 이별 후에 더 가치가 크게 드러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그때 알게 되거든요. 공감은 해주는데 결국 판단은 못 해주거나 조언은 하는데 정작 내 편 같지는 않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관계. 이때 상대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고 선택과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안정기지를 잃었다는 감각이 확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후폭풍은 외로울 때가 아니라 결정을 혼자 해야 할 때 찾아오기도 해요. 그 사람 말고 내 얘기를 저렇게 받아줄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상대 머릿속에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별 후 후폭풍 오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상대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던 관계였을 때.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변합니다. 연락 방식, 감정 표현, 연애 태도까지도. 근데 그 변화가 원래 그 사람 성향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애를 하면서 만들어진 변화라면 이별 후에 반드시 한 번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 연애에 서툴고 표현도 잘 못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연락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감정을 말로 꺼내는 방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연애가 뭔지 알게 된 경우 연애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냥 뭐 우리가 잘 맞나보다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깨닫기 시작해요. 언제? 그 사람이 여러분 덕분에 익숙해진 그 연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쓰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 내가 원래 이렇게 할 줄 알았었나? 이게 바로 관계의 기여 인식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결과물은 가져갔는데 그 과정을 함께 만든 사람은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처음엔 상대가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애도 잘하는 것 같고 이전보다 성숙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감각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모습 그 사람 없이는 없었을 텐데.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후폭풍은 그때 시작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그리워서라기보다 지금의 나를 만든 관계를 잃었다는 감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원하던 연애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면 이별 당시 아무리 단호해 보여도 후폭풍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알려줬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 후폭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생각되는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생각 드신 분들 지금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의미 없는 연락을 먼저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연락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후폭풍을 느끼기도 전에 얘 왜 이러지?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후폭풍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 감정이지 내가 확인받으려고 먼저 튀어나가서 만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연락이 아니라 체크와 세팅이에요. 내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상대에게 후폭풍의 여지를 남겼는지를 파악하고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을 세팅하는 것. 상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건드릴 때 그때 후폭풍이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중 내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 기회에 어떻게 살릴지 같이 설계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3가지 그리고 꿀팁까지 쭉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또 원하시는 콘텐츠 댓글로 적어주시면 찍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